배치브루, 이게 참 좋은 건데 아직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효율과 생존이 필수 전략이 되어버린 커피 업계에서 시도해보실 만한 다양한 전략 중에 배치브루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배치브루가 특히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서 왜 홀대받게 됐는지 원인을 살펴보고 당장 적용하실 수 있는 배치브루의 활용 방법, 제품 추천 등 도움되실 만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좋아요 누르시고 보시면 감사합니다. 바로 가시죠. 배치브루는 즉시 서브할 목적의 커피가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여러 잔을 서브하기 위해서 대용량으로 추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배치브루 머신으로 적게는 1리터 미만부터 많게는 6리터까지 한 번에 추출할 수 있죠. 별거 아닙니다. 필터 커피, 즉 드립 커피를 대용량으로 추출하는 방식인 건데 업계 관계자분들은 배치브루라고 하면 곧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렇게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서브하는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에스프레소 문화가 자리 잡기 전엔 사무실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상업공간 또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어머니들이 집에서 커피 메이커라는 기계를 통해서 즐기던 커피가 바로 배치브루 커피였습니다. 이 시장은 테팔, 필립스 이런 브랜드들이 주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8, 90년대에는 커피숍에서 판매하던 커피도 대부분 배치브루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030 세대의 분들은 배치브루를 머신으로만 만드는 커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까마득한 선배 바리스타 분들이 직접 대용량을 핸드브루잉 하셨던 것도 배치브루라고 봐야 되겠죠. 에스프레소 문화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우리 커피 시장이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배치브루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메뉴판에 블랙커피, 일반 커피, 레귤러 커피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였어요. 영화에서도 큰 케틀을 들고 커피를 쭉 따르는 이런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사무실, 레스토랑, 상업공간 등에서 이러한 커피 서브 형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통해 제공받는 커피도 바로 배치브루 커피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하고 한때는 국내 커피 문화의 주류였던 배치브루는 도대체 어쩌다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걸까요? 배치브루가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건 스타벅스를 필두로 한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커피 문화가 한국 시장을 지배했던 이런 문화적 흐름이 분명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찬 커피는 아아, 따뜻한 커피는 뜨아를 떠올리시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메리카노와 필터 커피는 분명 매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 필터 커피 카테고리에서 배치브루가 관심에서 멀어진 이유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일서삼박 서정달, 박상홍, 박원준 바리스타와 아직도 현역이신 박이추 바리스타까지 4분의 1세대 바리스타 분들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바리스타라는 직업조차 모두에게 생소했을 당시에 유학을 통해 일본의 커피와 키사테 문화를 국내에 도입하신 선구자분들이죠. 벌크로 시원하게 내려서 쭉쭉 마셔버리는 미국 스타일의 커피와 달리 한 잔씩 정성껏 내리는 일본 스타일의 핸드드립 커피가 일서삼박을 비롯한 선구자분들을 통해 보급되는 한편 이분들로부터 양성된 많은 제자들도 커피업계 곳곳에서 역할을 하면서 핸드드립 문화가 본격적으로 전파됐죠. 또한 한 잔 한 잔 정성을 다해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의 모습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커피 문화를 대표하는 장면처럼 소비자들에게도 각인됐고요. 이렇게 에스프레소 문화는 미국 스타일로, 필터 커피는 일본 스타일로 정리되면서 미국 스타일의 필터 커피인 배치브루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머신으로 대량 추출하는 커피는 정성, 손맛의 핸드드립에 비해서 감성적 터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커피업계도 이제는 완전히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잖아요. 고가부터 저가, 에스프레소와 필터, 심지어 믹스 커피와 대체 커피까지 다양성도 충분히 확보됐고 세계 커피 대회에서 한국인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도 이제는 더 이상 놀라운 장면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커피 원가와 비용 상승 이슈로 카페 비즈니스에서 운영 효율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는 색안경을 벗고 배치브루를 제대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오픈한 카페의 젊은 오너들을 중심으로 배치브루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커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 커피 소비 위축.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시는 헤드라인이죠. 앞서 영상을 통해 소개드렸지만 가격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처분 소득 내에서 소비자들은 결국 소비를 줄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우리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편의점 커피나 저가형 커피, 인스턴트 커피로 이탈하지 않게 하려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여기에 전 배치브루가 현 상황에 대처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잔을 한 번에 내리고 빠르게 서브할 수 있기 때문에 잔당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어서 원활하게만 서브할 수 있게 된다면 카페 오너들에게 가해지는 원가 상승 압박을 다소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다양한 싱글 오리진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노에 갇힌 소비자들의 경험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 커피에 대해서 새롭게 흥미를 줄 수도 있죠. 최근 블랙워터 이슈에서 바리스타 분들을 대상으로 매장에서 배치브루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역시 응답자 중 61%가 매장에서 배치브루 커피를 서브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예상대로 배치브루를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낮았지만 저는 우리 업계가 아직 시도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최근 오픈한 카페들을 체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브루를 도입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오늘의 커피처럼 투박하게 서브하기보다 이렇게 비주얼적으로도 우수한 형태로 다양한 종류의 배치브루를 핸드드립에 비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배치브루 메뉴를 운영하실 때 주의하실 팁을 드린다면 추출 후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인 휘발성 향미 성분들이 손실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운영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 패턴이 감지되실 텐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수요 예측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서 추출량을 늘리기보다는 예측되는 수요에 비해 조금은 여유있게 추출해서 운영하시다가 점차 줄여나가면서 효율을 달성하는 방법이 좋다는 겁니다. 만약 브루잉 간격을 한 2시간 정도로 한다면 추출한 지 1시간 30분 이후부터는 남는 양을 보시고 메뉴를 기다리시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입 시음을 할 수도 있고요. 배치브루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미리 추출해 놓는다는 방식을 이렇게 장점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시음을 먼저 제공할 수 있다면 판매 유도를 할 수도 있겠죠. 아메리카노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 책정이라면 항상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손님에게 권해서 경험을 유도하는 게 손님과의 유대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커피가 필요해서 카페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따뜻하게 예열된 에스프레소 잔에 잘 내려진 배치브루 한 입 딱 맛보면 굉장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매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배치브루의 팬이 될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결국 아메리카노를 고집하신다 하더라도 그분께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커피가 다 똑같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맛에 둔감하신 분들도 직접 비교 시음을 하면 아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정도의 인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 드문 만큼 좋은 서비스를 하는 카페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레시피를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레시피 관련 내용을 다뤘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제 아무리 세계 브루어스컵 챔피언들 난다긴다 하는 분들의 레시피도 결국 1대15, 1대1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배치브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1대16 범위에 수렴하더라고요. 물 1리터당 커피 60g에서 많게는 70g까지. 이 비율 안에서 커피 스타일에 따라 맛을 잡으시면 최적의 세팅값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누가 딱 이렇게 하시라고 정해주는 걸 좋아하실 분들을 위해서 세계 유명 브랜드의 배치브루 레시피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요 변수는 원두와 물의 비율, 물의 온도, 추출 시간, 프리인퓨전의 여부인데 물의 특성과 사용하시는 머신의 특성도 반영되니까 대략 평균값으로 시도해보시고 커피의 컨디션과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스타일 등을 고려해서 비율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배치브루를 아이스로 서브하시겠다면 1대12 정도의 비율로 조정하셔서 녹는 얼음에 희석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아이스 메뉴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표를 확인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역시 다 거기서 거깁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한 배치브루 커피를 만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밸런스 좋은 배치브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좋은 장비를 가져라. 이 친구는 번의 인퓨전 시리즈와 모카 마스터를 추천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는 말코닉의 EK43과 디팅의 KR803. 그리고 두 번째, 당연한 얘기죠. 좋은 퀄리티의 커피빈을 준비해라. 신선하게 로스팅된. 세 번째, 레시피를 잘 설정해라. 1대16에서 1대17, 역시 거기서 거기죠. 그리고 물의 온도는 92에서 96도, 추출 시간은 4분에서 6분 사이로 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추출 팁에 대해서는 커피베드를 고르게 정리해라. 그리고 맛의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교반을 해줘라. 다섯 번째는 보관과 서브였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온도를 잘 유지하되 다시 가열은 하지 마라. 역시 향미 성분들을 가열해서 날리지 말라는 의미겠죠.
이번엔 배치브루 커피를 운영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장비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번과 페코라는 브랜드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대용량 제품이기 때문에 회전이 빠르고 러쉬가 심한 상권에서 고려해보시면 좋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커피로 배치브루를 잘 팔고 있는 프랜차이저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점을 꼽자면 덩치가 크고 직수 연결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배치브루를 많이 찾는 시간대나 러쉬때가 아니면 공간을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정도겠죠. 그런데 최근 번에서 나온 ICBA PE 모델은 콜드브루잉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 15분 만에 콜드브루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 카페에서는요, 역시 대명사라고 볼 수 있죠. 모카마스터. 디자인도 좋고 구조도 단순합니다.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이 케이터링 할 때도 많이 애용하는 모델이고, 저희 회사도 외부 행사 때 모카마스터를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세팅 잘 하시면 커피 맛은 충분히 좋게 나옵니다. 소형 카페에서는 케틀을 좀 여러 개 추가하시는 걸로 여러 가지의 싱글 오리진을 운영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 난 좀 미니멀한 디자인이 좋다 하시면 펠로우의 에이든 강력 추천드립니다. 현업에 있는 바리스타, 홈카페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애용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가 펠로우의 EKG 케틀이기 때문에 패밀리룩에 정통한 펠로우의 제품으로 세트를 구성하시는 것도 바 스타일링에 도움이 될 겁니다. 펠로우의 에이드는 유량 조절, 물줄기 조절, 다양하게 레시피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번처럼 콜드 브루잉도 가능해요. 무엇보다 디자인이 정말 좋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쓰기에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예쁩니다. 제품 관련 정보를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치브루는 제가 언젠가 한번 꼭 구명 운동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좋은 캐릭터의 메뉴 카테고리인데,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잔의 정성, 기술, 바리스타의 손맛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효율이 좋은 걸 아시면서도 애써 배치브루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스페셜티 커피가 더 이상 스페셜하지 않고 많이 보편화된 만큼 더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그리고 업계에, 또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